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연어 처리팀 논문 발표를 맡은 김은희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Efficient and Effective Passive Search via Contextual Rate Interaction over BERT입니다. 콜버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박희수님, 신동진님께서 함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콜버트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콜버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실험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그 랭킹 모델은 그 수작업으로 일일이 찾아낸 그런 피처들에 좀 우선적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뉴럴 랭킹 모델인 DRMM이나 KNRM, 듀엣 등의 그런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모델들은 쿼리와 도큐멘트의 그런 인베딩 벡터를 이용해서 관련성을 구할 수 있고, 최근에는 버트와 같은 그런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파인 튜닝해서 구하는 그런 모델들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버트 기반의 모델이 이제 소타를 찍고 구글과 그런 빙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리트레인된 그 랭귀지 모델은 이제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좀 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모델별로 MRR과 그런 쿼리 레이턴시 간의 그런 관계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여기서 백오버워즈 기반의 그런 BM25 그런 같은 경우에는 MRR도 낮긴 하지만 그래도 쿼리 레이턴시가 또 많이 낮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버트 모델인 경우에 MRR이 높긴 하지만 레이턴시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최대 한 100에서 1000배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콜버트는 그런 MRR을 높은 MRR을 획득을 하면서도 그런 레이턴시가 이제 버트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콜버트 모델은 쿼리와 도큐멘트 간의 그런 관련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레이트 인터랙션 패러다임을 도입을 했습니다. 쿼리와 도큐멘트가 각각 따로 컨텍스처럴 벡터로 인코딩이 된 후에 둘 사이의 relevance 이제 빠르고 효율적으로 계산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 이제 기존의 그 다른 그런 뉴럴 매칭 패러다임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먼저 리프레젠테이션 포커스드 랭커가 있습니다. 이거는 쿼리와 도큐멘트를 이제 독립적으로 인베딩을 계산을 하고 두 벡터 사이의 그런 단일 그 시뮬러리티 스코어로 관련성을 예측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도큐멘트 인베딩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쿼리 인베딩은 이제 온라인 영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품질은 그렇게 좋진 않다고 하고 이제 관련된 모델은 DSSM이나 SNRM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좀 일반적인 그런 인터랙션 포커스 랭커인데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쿼리와 도큐멘트 간의 워드나 프레이즈 레벨로 관계를 모델링해 놓은 그런 인터랙션 매트릭스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이거를 인풋으로 뉴럴 네트워크에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는 쿼리와 도큐멘트를 이제 가로지르는 모든 페어의 그런 유사성을 반영하는 인터랙션 매트릭스를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CNN, MLP, 커널 등에서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버트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좋은 성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제 앞선 그런 쿼리 도큐멘트 인터랙션보다 좀 더 파워풀한 그런 인터랙션 베이스의 패러다임인데요. 이제 버트 같은 경우에 쿼리 도큐멘트를 인풋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인터랙션을 반영하는 구조이고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앞서 보신 것과 같이 그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너무 높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 제안하는 그런 레이트 인터랙션 방식인데요. 인터랙션 베이스 모델하고 리프레젠테이션 베이스 모델을 이렇게 합친 방식이에요. 인터랙션 베이스는 이제 성능이 좀 우수하고, 그리고 리프레젠테이션 베이스는 오프라인 인덱싱을 통해서 그 문서를 미리 인베딩을 시켜 놓을 수 있어서 온라인 시에 계산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 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모든 그런 쿼리 토큰 인베딩하고 모든 그런 문서 토큰의 인베딩에 그런 상관관계를 맥스심이라는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추출을 하고 이 결과를 이게 합해서 최종 스코어를 구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콜버트는 수십에서 수백 미리세컨의 그 계산이 된다고 하고, 그
리랭킹 부분에서 버트보다 이제 170배 정도 그럼 빠르다고 하고요. 그리고 버트를 통해서 인덱싱을 하지만 좀 더 실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콜버트는 이제 레이트 인터랙션을 효율적이고 이제 효과적인 그런 뉴럴 랭킹 패러다임으로 제안을 했고 버트 기반의 쿼리 도큐멘트 인코더를 사용하는 고효율 모델을 제공하고 이제 리랭킹뿐만 아니라 엔드 투 엔드 그런 서치에서도 콜버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주로 평가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MRR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그 링크드인 논문인 그 디텍스 텍스트 논문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려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MRR은 가장 상위의 관련 문서의 위치만을 고려한 평가 척도입니다. 이제 이미지에서 초록색은 이제 렐러번트한 아이템이고 빨간색은 난 렐러번트한 아이템인데 유저 원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지금 렐러번트한 문서가 세 번째 나왔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하고 유저 2일 경우에는 지금 두 번째 나왔기 때문에 2분의 1, 유저 3은 첫 번째 나왔기 때문에 그 1이라고 이제 스코어가 매겨지고 이거를 최종 썸해서 최종 결과를 얻어내는데 아주 간단한 지표이고 이제 관련성 있는 콘텐츠가 상위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평가할 때 용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 문서의 개수가 한 개건 뭐 세 개건 그 첫 번째 위치가 같으면 같은 점수를 가지게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관련 문서는 뭐 굳이 평가를 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BM25는 커리와 문서와의 그런 연관성을 계산하기 위한 알고리즘인데요. TF, IDF 계열이고 그런 TF, IDF 계열에서는 소타로 알려졌습니다. 커리가 있는 문서가 이제 단어가 문서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평가를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소식은 TF, IDF 소식과 유사합니다. 먼저 IDF 부분을 보면 밑에 보면은 이제 쿼리 토큰에 대한 그런 IDF이고요. 여러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보다 자주 등장하지 않는 단어에 가중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F의 수식을 보면 지금 이 부분인데 해당 문서가 평균 문서 길이에 비해 얼마나 긴지를 고려해서 긴 문서보다 짧은 문서에서 단어가 언급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뭐 텀 프리퀀시인 거고요. 그런 쿼리에 있는 키워드가 이제 문서에 자주 나타나면 그런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 외에 그런 그 문서 길이에 그 대한 중요도를 컨트롤하는 B라는 파라미터와 그리고 TF의 세츄레이션을 결정하는 K1 그런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베이스라인을 그 BM25로 했고 이제 리랭킹 실험에서는 그 BM25의 실험 결과 탑 K가 아마 1000일 건데 탑 K를 가지고 이제 리랭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페이스입니다. 그 페이스북에서 만든 그런 벡터 시뮬러리티를 효율적으로 계산해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벡터 시뮬러리티를 계산할 때 이제 넘파이나 사기런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 페이스의 그 내부 흐름을 좀 표현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디멘전의 그 벡터가 이렇게 1000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이제 100단위로 1000그 단위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센트로이드를 한 뭐 100개 정도 센트로이드를 갖도록 그 K-means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 이제 유사성이 그 높은 벡터가 동일 센트로이드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벡터별 그런 청크를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 번호로 이렇게 대체된 벡터가 생성이 되고 콜버트에서도 그 특히 엔드-투-엔드 서치에서 그런 페이스를 이용해서 쿼리가 그런 탑K 문서를 리트랩을 할 때 그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콜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혹시 넘어가기 전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다음은 이제 콜버트의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도큐멘트 인코더인 그런 FQ, 쿼리 인코더의 FQ, 그다음에 도큐멘트 인코더인 FD, 그리고 이 위쪽 그런 그 레이트 인터랙션 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큐멘트 부분은 오프라인 인덱싱을 통해서 생성이 되어지고요. 그럼 좀 더 항목별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와 도큐멘트 인코더 부분인데요. 공통적으로는 그 버트 기반의 인코딩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나의 버튼 모드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쿼리와 도큐멘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런 텀들을 붙여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쿼리 인코더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면요. 쿼리 큐가 주어지면 그런 버트 기반의 워드피스 토큰을 좀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CLS 후에 이제 Q라는 그런 토큰을 좀 배치를 하고요. 만약 토큰의 수가 미리 정의된 그런 NQ보다 적으면 이제 마스크 토큰으로 그런 패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쿼리 아규멘테이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용어로 쿼리를 확장하거나 쿼리가 일치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기존 텀을 리웨이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후 실험 결과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이 쿼리 아규멘테이션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험 성능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L2 놈을 이용해서 이제 정교화를 하게 됐고요. 쿼리 인코더에 대한 부분을 방금 설명드린 부분을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그 도큐멘트 인코더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쿼리 인코더와 동일합니다. 그냥 문서를 이제 토큰라이제이션을 하고 그리고 시작 토큰 그 CLS 후에 이런 D 토큰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큐멘트 인코더에서는 그 마스크 토큰을 굳이 하지 않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문장 부호를 제거를 함으로써 그런 필터를 이용함으로써 이제 인베딩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그대로 표현했던 거대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 Q와 이제 문서 D 간의 그런 렐러번스 스코어를 구하는 단계인데요. 이제 레이트 인터랙션이죠. 렐러번스 그 펑션은 코사인 시뮬러리티 또는 그런 스퀘어드 L2 디스턴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 엔드 투 엔드 서치일 때 이제 쿼리와 그런 포지티브 도큐멘트와 그런 네거티브 도큐멘트가 주어지게 되고 이제 콜 버튼은 각 문서에 대해서 점수를 개별적으로 생성을 하고 이 점수에 대해서 페어와이즈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해서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큐멘트 인베딩을 할 때 오프라인 인덱스 부분인데요. 오프라인이긴 하지만 그 처리량 향상을 위해서 몇 가지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당연하겠지만 여러 GPU를 사용해서 문서의 배치를 더 빠르게 인코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배치 내에서 가장 긴 문서 길이로 패딩을 합니다. 그리고 배치별로 그 문서 길이를 효과적으로 키핑하기 위해서 문서 그룹을 만드는데, 배치 그룹을 만드는데 그 문서의 길이로 정렬을 한 다음 그 비교 가능한 길이의 그 문서의 배치를 공급을 하게 되고 이를 렌스 베이스드 버켓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워드피스 토크널라이제이션과 같은 그런 텍스트 전처리 부분은 CPU로 병렬화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을 함으로써 이 인덱싱 성능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뒤에 실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도큐멘트 리프레젠테이션이 생성이 되면 32비트 또는 16비트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덱싱된 그런 인베딩 벡터는 그 리랭킹을 할 때는 그런 디스크에서 이제 로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엔드 투 엔드 서치를 할 때는 벡터 시밀러리티를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콜버트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이제 콜버트를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려요. 첫 번째는 이제 리랭킹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엔드 투 엔드 서치 부분인데요. 먼저 리랭킹을 위한 그런 콜버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콜버트는 그 다른 검색 모델의 출력을 이제 리랭킹 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시작을 하려면 탑 K개의 문서를 오프라인으로 인덱싱된 그런 도큐멘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메모리로 로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쿼리 Q가 주어지면 이제 앞 페이지에서 있던 수식을 이용해서 이제 그 쿼리 인베딩을 계산을 하고 동시에 이제 K개의 문서 표현을 한 그런 텐서를 생성을 합니다. 일괄 작업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최대 길이로 이제 패딩하는 거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GPU로 옮겨서 그런 쿼리와 도큐멘트 간의 그런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각 문서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맥스풀을 통해서 그 도큐멘트 텀의 그런 그 매트릭스를 좀 줄이게 되고 서메이션을 통해서 최종 그 스코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최종된 스코어를
이제 그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 기존의 다른 그런 뉴럴 랭커에 비해서 이제 이미 계산된 임베딩을 이제 수집하고 전송하는 비용이 드는 거라 계산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 엔드-투-엔드 부분인데요. 이제 콜버트는 그 대규모 컬렉션에서 엔드-투-엔드 검색이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턴 베이스드 리트리버럴 방법보다 이제 리콜 개선까지도 가져오게 됩니다. 일반적인 검색이 그렇겠지만 대부분 탑 K개의 결과를 잘 검색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맥스심 오퍼레이션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쿼리 임베딩과 모든 문서를 비교하지 않고 이제 페이스를 이용해서 빠른 벡터 시밀러리티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하게 되고요. 원본 문서, 그 인덱싱 할 때는 그 원본 문서와 그런 인베딩 문서 간의 매핑을 유지한 채로 그런 인베딩을 페이스에 인덱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쿼리 시점에는 두 단계를 거쳐서 쿼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필터링 하는 목적으로 하는 어프로시메이션 단계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그 리랭킹 하는 단계입니다. 그 이제 쿼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NQ 벡터 시뮬러리티 쿼리를 생성을 해서 그다음에 베이스에 쿼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도큐멘트 임베딩으로부터 그런 탑 K를 얻어올 수 있고요. 이제 이것들을 유니크한 도큐멘트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그런 탑 K에 대해서 리랭킹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콜버트의 기본적인 구조와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실험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아볼 것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리랭킹에서 콜버트가 다른 뉴럴 그 모델보다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리랭킹을 넘어서 엔드-투-엔드 검색을 과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 그리고 세 번째는 콜버트의 그 주요 특징인 그런 뭐 레이트 인터랙션이라든지 쿼리 어그멘테이션들이 이제 품질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컴퓨테이션과 이제 메모리 오버헤드 측면에서 콜버트의 비용은 얼마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양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데이터셋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셋은 두 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MS 마르코랑 그다음에 트레카가 있는데요. MS 마르코는 2016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개를 했고 2018년도에 이제 리트러블 부분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빙 그 검색 결과에서 100만 개의 쿼리로 수집한 880만 개의 그런 구절의 모음인 거고요. 이제 쿼리당 관련 문서가 일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RR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실제 이벨리에이션을 할 때 이제 세 개의 쿼리셋인 7K 정도의 쿼리로 평가를 하는데 평가 세트의 이제 관련성 판단은 그 주최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카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만들어졌고 약 2,900만 개의 구절이 있고 위키피디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합성한 그 타이틀로 합성할 그런 데이터 세트인데요. 5개의 폴드로 이루어져 있고 4개 폴드는 트레이닝, 1개는 밸리데이션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구현 환경을 좀 보면 파이썬 3와 파이토치를 구현했고 그다음에 그 버트 모델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고 특히 MS 마르코는 버트 베이스 모델을 사용해서 인코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카 같은 경우에는 위키데이터로 생성을 한 데이터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닝 셋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해서 트레이닝 그 서브셋에 해당되는 위키 페이지에 대해서는 이제 무작위로 뭐 초기화를 해서 미리 그 버트 모델을 미리 훈련시켜 놨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벡터 시뮬러리티 펑션은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사용을 하는데 엔드-투-엔드 랭킹에서는 그런 페이스 인덱스에서 L2 디스턴스가 더 빨라서 L2 디스턴스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럼 뭐 페이스 인덱스의 경우 환경은 이제 아래와 이렇게 같습니다. 뭐 하드웨어는 테슬라 V100 GPU를 사용을 했고 CPU 베이스 검색 또는 인덱스 실험할 때는 뭐 CPU 메모리 사용은 다 동일한데 뭐 타이탄 V GPU 4개가 연결된 다른 서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으로는 이제 탑K의 그 리랭킹에 대한 쿼리와 그런 코스트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테이블을 보시면 이제 BM25부터 해서
여기 뉴럴 그런 랭커랑 그리고 버트 기반, 그다음에 콜버트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2017년도에 그 KNRM부터 2019년도 버트에 오기까지 한 16% 정도 MRR10이 16%까지 향상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에 반해서 지금 보시면 레이턴시도 엄청나게 차이가 되고 플럭스 개수도 엄청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제 빠르게 차이가 많이 증가가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콜버트를 보면은 버트와 이제 비슷한 성과를 내면서도 이제 레이턴스는 현저하게 낮고 이게 170배 낮고, 그리고 플럭스도 뭐 13,900배나 좀 낮다고 합니다. 이 비버트 모델 얘들과 그런 콜버트 사이에서 이제 레이턴스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거는 그 도큐멘트 임베딩을 수집하거나 또는 GPU로 전송하는 시간으로 설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BM25 이제 탑 K를 가지고 이제 리랭킹을 했을 때 버트 베이스 모델하고 콜버트 간의 MRR과 그런 플럭스의 그 관계를 좀 보여주는데요. 뭐 같은 그런 MRR일 때, 콜버트일 때는 이제 낮은 플럭스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MRR이 높아지더라도 크게 그런 플럭스 수가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버트를 보면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 훨씬 많은 그런 플럭스를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트랙에서도 그냥 일반과 버트 베이스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를 뭐 실험을 해놨는데 뭐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 투 엔드 리트리버에서 이제 유사하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 먼저 그 쿼리당 그런 MS 마르코의 880만 문서에서 이제 탑 1000개 문서를 검색을 한 거예요. 이제 버트 베이스,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할 때 뭐 레이턴시뿐만이 아니라 그런 리콜에 대해서도 같이 평가를 했고요. BM25 베이스의 그런 다른 모델들보다 훨씬 높은 그런 성능을 보이게 되고요. 리콜에서도 높은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볼 게, 이제 리랭킹 같은 경우에는 BM25 기반의 그런 리콜을 가지고 있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동일한 리콜을 가지고 있는데, 엔드 투 엔드로 그 비교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리콜이 훨씬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실험 결과는 이제 앞에서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이제 추가를 하고 했는데, 이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레이어를 이제 5레이어로 좀 제한을 해서 실험을 했고, 지금 이 D 부분이 이제 콜버트의 그런 베이스 모델이고요. 우선 버트 기반의 그런 그 모델은 제일 낮은 점수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맥스 심이 아닌 에버리지 시밀러리티를 했을 때, 그때도 좀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쿼리 아그멘테이션을 하지 않았을 때도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리랭킹을 하는 BM25로 문서를 찾고 이제 콜버트로 이제 리랭킹을 하는 부분에 대한 성능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콜버트로 이제 엔드-투-엔드 리트리버까지 다 하는 거를 말한 한 환경인데, 그 MMR이 이제 높아졌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BM25의 그런 탑 1000개에서 그 놓친 그런 상위 10개 문서를 이제 엔드-투-엔드를 했을 때 이제 검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인시 이제 성능에 영향을 주는 설정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맨 위쪽이 이제 콜버트 인덱스의 베이스고요. 멀티 GPU를 사용해서 문서를 더 빠르게 이렇게 인코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배치 내에 그런 그 맥스 시퀀스로 그 패딩했을 때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문서 길이로 정렬 후에 비슷한 그 길이의 문서를 배치해 공급하는 그런 랜스 베이스드 버켓팅에서 이제 좀 성능이 크게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워드피스 토커널라이제이션과 같이 이제 그 텍스트 전처리 부분을 병렬 처리하는 것이 이제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실험인데요.
인베딩 그 디멘전과 그런 디멘전 크기에 따른 그런 스페이스와 MRR에 대한 차이인데, 이제 다른 거는 좀 그렇고,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이제 디멘전이라든지 그런 바이트가 거의 두 배인데, 이제 MRR이 뭐 1%밖에 차이가 안 난다. 뭐 그런 것들을 실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